제26쪽에 강력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먼저 의 및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의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 도시의 특징은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망의 연결, 도시공간 연결 등으로 도시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하고 도시의 사회 경제적 요소가 도시 상황간의 의존 상태에 있으므로 인구나 주택,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행정구역, 관할구역의 단위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한정된 토지자원, 예산, 인력 등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도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1980, 90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토지용 규제에 관해서는 도시 단위로만 했어요. 도시 단위로. 자, 지금은 이제 도시 단위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울산광역시 옆에 부산이나 양산과 서로 연계를 안 하고는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다음에 보시면은 인접 도시 간의 공간 구조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접근이 아닌 보다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서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다음에 밑줄 치면 되죠. 강력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강력도시를 수립 시행하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 그래서 강력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결국 강력도시계획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법적 성격. 요즘은 법적 성격에 대해서 시험에 거의 잘 안 묻습니다. 예,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공기보험계획과 마찬가지로 밑줄 칩니다. 일반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습니다. 방향제시계획이니까 어디에 개발합시다, 보존합시다 라는 방향만 정해주니까 당장 개발하는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국민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 뜻입니다. 자,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줄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행정정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수립을 해야 돼요.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이 없었을 때는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는다?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늘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상시 수립하는 계획이다? 아니다 이 뜻이에요. 강력계획권을 지정했을 때만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계획은 성격,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이 준다, 주지 않는다? 안 줍니다. 방향제시계획이기 때문에 어디 개발합시다, 보존합시다, 그럼 끝이에요. 당장 개발, 보존을 하는 계획이라면 구속이 있겠죠. 그래서 장기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성격을 뭐라 부르냐 전문용어로 처분성이라 합니다. 이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그 처분성 시험이 노느냐? 안 놉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비구속적 계획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다 하는 걸 시험에 묻느냐? 안 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전문용어는 여러분 시험에는 안 물어요. 그래서 15회 이후부터 안 묻기로 했으니까 막 이런 뜻이다라는 정도. 국내 권리 업무에 영향이 있다 없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네. 그래서 행정쟁송. 이 행정쟁송이라는 것이 뭐냐?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지요. 침해된 이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행정쟁송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심판. 자, 상급기관에 이의제기하는 거고 행정소송. 법원에다가 이의제기하는 것을 소송이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 부른다? 쟁송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이 계획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침해되는 국민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노느냐 안 노느냐 안 놉니다. 자, 이런 뜻이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밑에 내려가서 2절에 광역도시계획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뭐 그 정책적인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광역계획군의 지정이라고 해놨죠. 자,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여기도 설명드린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광역계획군 지정이 있어야 수립하죠. 지정 없으면 수립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를 수립을 하려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부터 있어야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자, 먼저 목적. 왜 이거 지정하느냐? 주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즉 새 것으로 바꾼다든지 낡은 것을 고친다든지 이걸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광역시설, 고속도로나 공항 같은 것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정비하기 위해서 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는데 대상 어디에 지정할 거냐? 인접한 둘 이상의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역이죠. 두 이상 행정구역에 자 전부, 일부에 걸친 곳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걸 지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지정할 거냐?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는 누가 되느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죠. 같은 도 내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정할 때 절차, 어떤 절차에 따라 지정하느냐? 자, 광역계획군은 뭐 지정권자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접 하든 요청을 받든 간에 자, 먼저 의견 들어야 돼요. 의견 청취.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런 사람의 의견 듣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절차는 간단하게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누가 지정하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묻기 때문에 주의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의견 지정 절차에 의견 듣는다.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가덕도에 신공항 넣자 했죠. 그래서 이제 부산광역시장이 자, 광역계획군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뭐 했겠습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지정하려고 시도지사나
경북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는 경북이 반대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죠. 경북이 아니에요. 대구 광역시장이나 뭐 경상북도 도지사가 반대해서 가덕도가 공항이 안 된 게 아니죠. 지정 못 받은 게 아니고 울산 광역시장과 경상남도 도지사가 반대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신공항을 넣으려고 광역기금 지정받아서 광역도시에 수립해야 되죠. 자, 지정하려니까 자, 국토교통장관이 의견 들어보는 거예요. 자, 울산광역시장 의견 들어보니까 노. 이유가 뭡니까? 너무 먼 거야. 예, 여기서 서울 가는 거하고 시간이 똑같이 걸립니다. 차라리 그럼 인천 가는 게 낫지. 도로도 잘 돼가 있고. 여기서 가덕도 가는데요, 4시간 걸립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차가 간다면. 자, 가덕도 들어가는 입구에 녹산공단 쪽에 가보면 차가 엄청 밀려요. 무한정 걸립니다. 6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울산광역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노. 경상남 도지사도 당연히 뭐 합니까? 노 했겠죠. 왜? 자기 입장에 밀항에 들어가면 자기가 다 그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노 합니다. 결국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런 의견은 들어서 여기서 통과되어야 뭐 합니까? 심의 거쳐줘요. 심의 거쳐야 최종적으로 뭐 지정합니까? 광역계획을 지정합니다. 그래야 이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봅시다. 자, 지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줄칩니다.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줄쳤습니까? 거기 지정 목적이에요. 자, 필요한 경우에는 줄칩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의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군에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목적은 광역시설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접한 2개 이상 행정에 걸쳐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보충학습은 5, 6월 달에 보시고 내려가서 광역계획군의 지정권자가 있죠. 줄칩니다. 광역계획군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 누가?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계획군이 동일한 도에 관할구에 속할 때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특시, 뭐 특도, 도. 자, 여기에도 특별시, 광역시, 뭐 특시, 특도, 도. 자, 이렇게 걸친 형태가 시도에 걸치는 형태죠. 자,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다. 그럼 가덕도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덕도는 자, 광역시죠. 자, 광역시와 경상남도 자가 주로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정해줘야 돼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해줘야 되는데 시도지사 의견에서 캔슬돼 버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 냅니다. 자, 여기에 도는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지정된다. 자, 이거는 시군에 걸친 형태죠.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밀항시에 신공항에 들어간다면 밀항시, 청도군, 김해시 이렇게 걸쳐요. 자, 그래서 그 일대가 문제가 산을 40개 정도 없애야 됩니다. 김해시에 있는 디산까지, 무척산까지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 산 자체가 전부 다 없어집니다. 40개. 자,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외국 전문가가 와서 이건 바보짓이라 했죠. 네, 누구 부문에서 놓았는지 엄청난 바보가 발상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항시에는 가보면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항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들어간다면 도지사 지정하겠죠. 자, 이런 형태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책에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요청,
자,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변경을 뭘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죠. 자, 요청하면은 이번에 의견 청취 심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하려면 줄칩니다. 광역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내 심의 거쳐야 하며 줄쳤습니까? 의견을 든 의견의 동그라미, 심의의 동그라미.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하려면 줄칩니다. 관계 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은 후 지방도시 심의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도 의견의 동그라미, 심의의 동그라미. 그럼 간단하게 의견 듣고 심의 거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통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제치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 그 사실을 어떻게 해준다? 통보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된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할 때, 자, 이 광역도시계획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데, 자, 인천국제공항은 어디에 걸칩니까? 광역시와 특별시, 도 세 가지가 걸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물어봤습니다. 다 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서 계획을 만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 광역도시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계획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누가 수립을 할 건지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구분에 따라 광역도시를 수립을 해야 합니다. 자,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할 때, 자, 거기에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그것만 주의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할 때는 제일 좋은 수립 형태가 시장, 군수가 어떻게 수립해라? 공동 수립을 하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관할 도지사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의 승인 신청이 없었다. 이번에 시장군수가 협의거쳐 요청에 밑줄 치시고 협의거쳐 요청했을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인데, 자, 보시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이 가장 좋지만은 공동 수립 잘 안 되겠죠. 협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자,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협의 못해서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었죠. 수립 못했다는 뜻이에요. 3년 안에.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도지사에게 수립을 맡기자 할 수 있죠. 그걸 전문용어로 협의 거쳐서 뭘 했다는 겁니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도지사가 뭘 해라는 겁니까? 예, 단독 수립해라 할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을 거쳤을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 자, 요 형태일 때는 가장 좋은 것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 승인 신청이 없었다든지 수립 못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 최우선 계획을 했죠. 이것과 관련된 광역도시의 수립이 필요할 때는 아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수립 못했습니다. 그럼 승인 신청 못했겠죠. 자, 그리고 이 광역도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은 최우선 시행계획과 관련돼 있죠.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수립권자, 선임권자 공동 수립. 도지사 플러스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는 경우 있는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에 동그라미 하시고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형태인데 자 요청을 한다. 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시장이 선배고 군수가 후배다. 군수 입장에서는 후배니까 아무래도 수립을 원만한데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설마 뭐 군수가 시장과 군수인데 그래도 공직인데 뭐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외로 심합니다.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 좀 했는데 학교 출신 어마어마하게 따져요. 말도 못하게 따져요.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만약 제가 모시던 청장이 저 같은 대학교 출신이다 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엄청 2년 동안 좋았습니다. 자, 그 청장이 다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릉 가고 다른 데로 가고 난 뒤부터는 서러운 구득이죠. 바로 보기 좋게 저 부산항에 저 꼴짜기에다가 그것도 사무실도 없고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 줍니다. 그 바닷가에 그게 파견 근무 2년 했습니다. 2년. 그럼 그거 가서 뭐 하느냐? 그 수축되는 물건 있죠? 그거 감시감독 하는 거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여름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 줍니까? 안 줘요. 그러면 이제 결제판 들고 청에 결제 가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 결제판 들고 거리가 어디쯤 되느냐 하면 저 여기에서 저 뭡니까? 남목이라는 데 압니까? 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다 오토바이 주는데 나는 믿다고 자전거만 나도 오토바이 좀 더 하니까 안 된대. 너는 특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서름을 좀 받아야 된다. 다음 예산 떨어지면 줄게. 그럼 자전거 타고 그 결제판 들고 가는데 비 오는 날은 어떻습니까? 포기해야지 그냥. 예. 예, 그렇게 2년을 있으니까 다시 본청으로 불러요. 불러가 무슨 일을 맡기느냐? 사고 터진 일 수습하는 걸 맡겨요. 자, 그러다가 집착 그랬어요. 기분 나빠서. 예. 그게 뭐 사실은 몸이 아파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 그만두게 됐는데 다시 5년 뒤에 몸이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다시 복직하려니까 제 후배들이 내 상관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자 하면서 불러내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일 하지. 왜?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 선배죠. 함부로 못하게. 그러니까 뭐 학연, 지연 얼마나 따지는데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후배다 미치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거 요구해서 구해서 하니까 원만한 수립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요청해라. 그러면 요청하면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 3자 간에 무슨 수립되도록 네,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공동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요청하는 경우 요청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공동으로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도지사 원만한 수립이 힘들다 하면은 뭘 해라는 겁니까?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무슨 수립이 된다? 자, 공동 수립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도지사가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에서 공동 수립 가장 좋죠. 원만한 수립이 안 되니까 이런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 수립 좋죠. 자, 원만한 수립이 안 되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수립 형태가 몇 가지예요? 시도지사 공동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 공동 수립, 시장군수 공동 수립, 도지사 단독 수립, 공동 수립이니까 총 6가지죠. 뭐 6가지 정도 수립 형태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시험에 놓은 것은
이렇게 시도지사 공동수립이나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좋은데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립 형태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은 아주 쉽게 맞추도록 내줍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이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성인권자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시도지사는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립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줄쳤습니까? 승인이라는 것은 하급기관이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상급기관에게 확인받는 거예요. 시도지사 수립했으니까 시도지사의 상급기관이 장관이죠. 국토교통장관 승인받는 뜻이고, 시장군수 수립했을 때는 시장군수 상급기관이 도지사죠. 도지사 승인받아라 이 뜻이에요. 다음의 경우에 따라 줄칩니다. 도지사 수립하는 강력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요. 1번에 같은 도에서 도지사가 줄칩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해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죠. 자, 이 형태죠. 요청하면 도지사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죠. 이거는 승인받지 말아요. 도지사가 수립하더라도 원래는 이는 시장군수 수립하는 것이 도지사 공동 수립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승인 대상에서 빼자 할 뜻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자, 줄칩니다. 시장군수가 협의거쳐 요청했을 때 도지사 단독 수립할 수 있죠. 요거죠. 협의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죠. 이것도 사실은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해 줘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두 가지 도지사 수립했을 때는 승인 대상에서 어떻다? 제외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광역도시계획의 공동수립관계 조정과 협의 구성에 있어서 1번 광역도시계획 조정은 5, 6월 달에 보면 돼요. 자, 내려가서 2번에 광역도시계획 협의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강력도시의 그 다음 피 수립 기준은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되고, 자, 이제 내려가서 4번에 광역도시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강력계획권이 지정이 되고 이와 같이 강력도시 수립권자가 정해지면은 이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수립을 절차. 자,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강력계획권에 지정된 이곳에 각종 조사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자, 이 기초조사를 할 때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조사 했죠. 이 지역의 각종 조사, 인구, 자연상태, 건축물 현황, 토지용 상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강력도시 수립하는 데 쓰고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그 조사 사항을, 데이터를. 자는 이제 버리지 않고 그 조사 사항을 정보로 체계를 구축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대요.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두고 이걸 5년마다 확인 반영시켜야 돼요. 그래서 5년마다 이 기초조사했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걸 확인해서 반영하라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하고 나면은 의견을 들어야 되죠. 의견 청취. 자, 먼저 주민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시청 강당 같은데 그 전문가 설명을 듣고 주민이 질문 답변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공청회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시도, 시군, 의회 의견도 들어봐야 되죠. 그리고 관할 지자체, 시장군수의 의견도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이 하나 되면은 세 번째 협의 절차 거치겠죠. 자, 이 계획에 대해서 동급기관 간에 행정기관 간에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의 절차 거치고 다섯 번째 자, 여기에 승인 받을 건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것은 누가 승인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야 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것은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승인권자니까 그냥 협의심 절차 거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승인되거나 수립된 것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뭐 이런 절차다. 그래서 주로 뭐 시험에 묻는 거는 뭐 공청회 개최하고 승인권자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이런 것인데, 최근에 새로 이제 추가된 것이 이게 기초조사 정보 체계, 이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럼 이름 책에 보시면 기초조사 의무라고 되어 있죠.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루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조사하거나 청량 하여야 한다. 거기 줄치면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럼 시험에 묻느냐, 생략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생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료제출 요청 및 전문기관 의뢰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막 버리시고, 3번에 기초조사 정보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기초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줄칩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조사사항을 다 버렸는데 지금은 버리지 말고 데이터를 모아라는 뜻이죠. 자, 이제 넘어갔어. 동그라미 2번은 버리세요. 자, 동그라미 3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자, 줄칩니다.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년마다 확인 반영해라 이 뜻이에요. 자, 내려가서 이제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줄칩니다.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뭘 개최하는 뜻이에요? 공청회. 자, 보충학습은 5, 6월달에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1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의 수립 변경하려면 줄칩니다. 미리 관계 시도 또는 시 또는 군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때는 직접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송부에 의한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간접적으로 듣는다는 뜻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도시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를 송부 보내줍니다.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 계획에 대하여 그 시도의회와 관계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은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제출해 주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듣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듣는다는 뜻이고, 의견 제시.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시장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내 3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는 기본적으로 30일로 통일돼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줄칩니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 수립 변경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 승인 절차는 협의심의 절차인데 그냥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의 수립 변경 갈로 띄워놓으시고, 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 내 심의 거쳐야 합니다.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내? 30일 내 의견 제시하면 돼요. 승인 후 송부일람 그냥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거나 광역도시 승인하였을 때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되며,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1월 당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이 30 이상 열람케 합니다. 자,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줄칩니다.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 수립 병행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죠. 승인 절차 여기도 협심인데 그냥 봅시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 수립 변경 갈로 떼놓으시고, 자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 갈로 떼놓으시고 협의한 후 지방도시내 심의 거쳐야 되죠. 자, 역시 요청받은 행정기관 장은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해라. 30. 승인 후 송부 공고 열람. 도지사는 직접 광역도시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했을 때는 관계 행정기관 장, 시장 군수에게 서류 송부되고 서류받은 시장 군수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시군 공보에 공고하고 30 이상 열람케 합니다. 뭐 줄지가 아무도 없어요. 네. 자, 끝. 자, 그래서 그 광역도시의 시험에 자주 놉니다. 최근 시험에 놓으면은 결국 묻는 건 뭐 묻느냐?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놓으셔요. 특히 누가 지정하는지 시험에 잘 냅니다. 자, 그리고 수립 형태가 6가지 있죠. 이거는 잘 안 냅니다. 그냥 한 번씩 물어봐요. 물어보면 다 쉽게 압니다. 수립 절차에서는 자, 뭐 공청회나 승인권자 있죠. 뭐 새로 추가된 기초조사 정보 처리 정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체계도를 한번 정리를 하려 봅시다. 자, 체계도 펴시면 지금 광역도시 수립 절차 배웠죠. 복석경 뭘 주의하고 봐야 될지 자 봅시다. 자, 3페이지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밑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광역계획권은 그 밑에 써놨죠.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란 말 찾았습니까? 자, 그 옆에다가 요거 딱 쓰면 되죠. 하살표하고 전부, 일부, 걸친 그 뜻이에요. 자,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전부, 일부에 걸친 지역에 광역계획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계획, 제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죠.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장기발전 방향 제시라는 말 찾았어요? 네. 자, 그 밑에 이렇습니다. 자, 이 계획은 상시 수립을 합니까? 상시 수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합니까? 자, 그렇게 쓰면 돼요. 장기발전 방향 제시라는 말 밑에 이렇게 쓰면 돼요. 상시 수립하지도 않고 5년마다 재검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밑에 이렇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밑에다가 지정권자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타이틀 밑에 지정권자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자, 그래서 썼어요. 그 밑에 절차 의견 듣고 뭐 거칩니까? 심의 절차 거쳐서 지정하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의견 듣고 심의.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럼 광역계획은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그 옆에 보면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립권자 밑에는 요거만 씁니다. 몇 가지? 6가지 수립 형태가 있다. 자,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갈로 안에 기초조사라고 되어 있죠. 기초조사. 자, 기초조사 밑에는 자, 이렇게 씁니다. 기초조사 밑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의무적. 또 기초조사 정보 체계
구축해야 되죠. 자, 기초정부 체계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 반영이라고 쓰면 되죠. 자, 그래서 기초조사 말 밑에 의무적 기초조사 정보 체계 구축 5년마다 확인 반영. 자, 딱 맞죠? 네. 그거 다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의견 청취 밑에는 자, 이렇게 씁니다. 주민 등에 대해서는 뭐? 공청회. 자, 시도, 시군, 의회 의견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의견. 이렇게 봤으면 돼요. 주민 등 의견 청취 밑에는 주민 등에 대해서는 뭐? 공청회, 시도, 시군, 의회. 시군, 시장, 군수 의견 들어야 되죠. 자, 그렇게 썼습니까? 시군, 시장, 군수 줄임말, 시군, 의견, 시장, 군수 의견 이 뜻이 시장, 군수 의견.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의견 듣고 나면 그 다음 절차가 협의 절차, 심의 절차 끝이죠. 협의 절차, 심의 절차는 시험에 넣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성인 찾았습니까? 성인 밑에 누가 성인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렇게 쓰면 되죠. 성인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성인보자. 자, 그래서 이제 성인되고 나면은 공고 열람하지요. 그럼 그거는 쓸 거 없다. 자, 그리고 옆에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은 5, 6월 달에 우리가 배울 때 또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이 책에도 펴놔놓고 계속 복습시킵니다. 반복.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한 줄 안에 강력도시계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죠. 뭐 빠지고 있습니까? 없다. 시험에 넣는 거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책을 보고 댁에 들어가서 복습하실 때 강력도시계획의 그 한 줄을 보고 자,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걸 알고 책을 보면 이해가 어떻습니까?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책 볼 필요 없이 그것만 봐도 다 알아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합격 한 분 중에 공법을 이 책에도만 가지고 그냥 공부한 분이 62.5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는 이제 36쪽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니다.